안보 대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제재도 하고 대화도 구걸해 봤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유엔 안보리 결의도 강도가 약해져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소형 핵탄두 ICBM은 거의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북의 완성된 핵 독점으로 인해서 핵 인질이 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은 모두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서 아마추어 수준입니다. 무능, 무책임의 극치라 국민들이 걱정입니다. 평화는 구호와 구걸만으로 결코 지켜낼 수 없습니다.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두고 전쟁에 대한 결연한 각오를 보여줄 때에 평화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적 교훈이요 진리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국력을 총동원해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나오십시오. 지난 8월 30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셨고 또 백악관 안보보좌관 맥메스터도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전술핵 배치를 다 언급하셨죠?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맥마스터하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얘기하셨죠? 제가 얘기한 얘기를 여기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당시 상황을. 확장 억제 전력을 확실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북의 위협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확장한 억제 전력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 한국의 언론과 야당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거다.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아내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거죠. 분명하죠. 전술핵 재배치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인용을 했습니다. 9월 4일 국회 국방위, 예.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에 전술핵 재배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했죠. 9월 3일 6차 핵실험 직후 NSC 열렸을 때 문 대통령께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협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아니 대통령께서 대통령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전술핵 재배치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전력이기 때문에요. 전력이기 때문에 아니다. 전략 자산하면 전략 전술 다 포함해서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얘기한 거면 그거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력이라든지 함정이라든지 등등의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방위 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속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 잘릴 각오하고 사관생도 시절 목숨 바쳐서 나라 지키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술 핵 배치 추진하세요.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됩니까? 지금 하세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이나 미국의 핵 확산 억제 정책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버금가거나 그에 동등한 담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제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해결된다면 굳이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 총리 나오십시오. 정부 방침 전술핵 재배치 불가하다는 입장이시죠? 네. 왜 그런지 얘기해 보십시오. 우선은요, 1991년 한국에 있었던 전술핵을 미국이 철수해 갔을 때의 사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또 미국이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핵을 차츰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말하자면 미국의 전술 개념으로서는 전술핵을 포함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치 않는 시대가 이미 돼버렸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술핵 배치가 된다면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의 경제 제재를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동북아의 핵 도미노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미국 NBC가 보도한 것처럼 그것이 원래 배치하는 데 무게가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은 없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가능성이 없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생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제 답변 듣기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언급하셨어요. 네. 거기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 목표 이게 이제 있습니다. 네. 그걸 언급하신 그거는 왜 얘기 안 하세요 오늘은? 아니, 공동성명에도 비핵화와 확산 억제가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무효화됐어요. 아니 북이 핵 폭탄을 ICBM까지 해가지고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제가 한반도 비핵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공동선언은 금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공동선언을 말하는 것이고요. 91년 비핵화 선언 이전에 이미 전술핵 철수가 결정이 돼 있죠. 미국 정부가. 그걸 노태우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비핵화로 가자 이렇게 된 것이죠. 네. 이미 거의 이 무력화되고 무효화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지금도 이제 공동성명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의 사정을 한번 보세요. 7월 4일 화성 14형 미사일, 28일 같은 미사일, 8월 29일은 일본을 놀라게 했어요. 열도 지나는 ICBM 미사일 발사. 9월 3일에는 문 대통령께서도 얘기하는 인내의 한계라고 하는 6차 핵실험, 대규모 핵폭탄 실험했어요. 그리고 국민 68%, 거의 70% 가까운 국민이 전술 핵 재배치 필요하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보도를 보고 있잖아요. 백악관 테이블에 올라갔다.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검토하겠다. 또 영향력이 큰 미 상원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넋놓고 있어서 검토도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거의 연일이다시피 우리 안보실장과 미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변화를 거의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미 정상회담 그 공동성명 그 기조를 언제까지 유지하실 거예요? 다음 정상회담 때까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정상회담은 뭐 네. 당장 이달에도 또 열리게 돼 있죠. 네. 네,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재개하시겠어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술핵 배치를 논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의원님의 위중하면 의원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를 네. 해야 되죠. 의원님- 장관처럼, 국방장관처럼. 의원님만큼이나 저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네. 그렇게 안이한 인식 가지고 전혀 우리 안이하지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총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전혀 아니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전광판에 네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직후 9월 6일 트윗을 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말했듯이 북한에 대한 유화 발언이 안 통한다는 거 깨닫고 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나? 물론 저는 한미 동맹 공조 강화해야 될 시점에 동맹국을 겨냥해서 저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평가가 나왔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큰 대목 4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드 사기 추가 반입 이거 보고 누락했다고 난리를 쳤어요. 이때부터 한미 동맹 신뢰가 금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핵 미사일 안보 위기가 높은 상황에서 분위기에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전자권 조교 한수.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조금 이따 얘기하고 북핵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8.15 경축사에서 언급했어요. 이 핵 동결이라는 것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북핵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말씀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세 번째 베를린 구상 평화협정 체결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미군 철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 언급 후에 미국에서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헨리 키신저, 미중 협상하는데 미군 철수 이 조건. 이 사람은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의 주역입니다. 미군 철수시키고 2년 후에 월남 패망을 초래했던 장본인입니다. 스티브 벤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 마찬가지로 미군 철수 언급했습니다. 이틀 뒤에 잘렸어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북쪽에서 주장하고 남한의 동조 세력들이 강조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 아시죠?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남북 간 여러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논의될 수 없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말한 사람이 경질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미 양국 정부의 의지는 그것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네. 이 얘기들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듭 있는 말씀드리지만 거예요.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평화협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미군 철수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권 조기환수도 이것 또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니라요. 가장 최근 것이 물론 해왔지만 분위기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3년에 그 시점에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2013년에 이미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전작권 조기환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고요. 그것이 그대로 한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다시 프린트된 것이 이번 한미 공동선언입니다. 이제 분위기에 맞게 좀 하라는 얘기. 우리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전작권 그걸 몰라서 제가 물어요.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 위기 앞에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 부처에서 전방위적으로 정치 보복을 일삼고 있는 게 문정부입니다. 좌파 노조를 앞세워서 방송 장악을 해나가는 시나리오 문건도 집권 여당에서 만들어내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원까지 좌파 판사 단체들이 장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런 때 나서서 모두 중단시키고 함께 힘 모으자 호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통합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야당의 협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확장 억제 전력을 확실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북의 위협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확장 억제 전력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 한국의 언론과 야당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거다.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아내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거죠. 분명하죠. 전술핵 재배치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인용을 했습니다. 9월 4일 국회 국방위, 예.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에 전술핵 재배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했죠. 9월 3일 6차 핵실험 직후 NSC 열렸을 때 문 대통령께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 안보 대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제재도 하고 대화도 구걸해 봤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유엔 안보리 결의도 강도가 약해져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소형 핵탄두 ICBM은 거의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북의 완성된 핵 독점으로 인해서 핵 인질이 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은 모두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서 아마추어 수준입니다. 무능, 무책임의 극치라 국민들이 걱정입니다. 평화는 구호와 구걸만으로 결코 지켜낼 수 없습니다.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두고 전쟁에 대한 결연한 각오를 보여줄 때에 평화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적 교훈이요 진리입니다. 자산 전개 방안을 협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아니 대통령께서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전술핵 재배치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전력이기 때문에요. 전력이기 때문에 아니다. 전략 자산하면 전략 전술 다 포함해서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얘기한 거면 그거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력이라든지 함정이라든지 등등의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방위 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속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 잘릴 각오하고 사관생도 시절 목숨 바쳐서 나라 지키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술 핵 배치 추진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국력을 총동원해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나오십시오. 지난 8월 30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셨고 또 백악관 안보보좌관 맥메스터도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전술핵 배치를 다 언급하셨죠.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맥마스터하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얘기하셨죠. 제가 얘기한 얘기를 여기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당신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됩니까? 지금 하세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이나 미국의 핵 확산 억제 정책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버금가거나 그에 동등한 담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제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해결된다면 굳이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 총리 나오십시오. 정부 방침 전술핵 재배치 불가하다는 입장이시죠. 네. 왜 그런지 얘기해 보십시오. 우선은요, 1991년 한국에 있었던